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그동안 건강 문제도 좀 있었고, 원래 제 본업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올렸던 SK지주나 현대, 기아 등등 이런 기업들에 대해 크게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포트 조정은 좀 했지만 딱히 올릴 것도 없었고, 신규로 들어간 종목 한두 개 정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쓰다가 잘 안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그냥 SK지주 어느 분께 물어보셔갖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3월 말이었는데 SK지주 걱정 1도 없다. 그냥 냅두면 된다. 떨어지면 스윙하러 가자. 그래서 20만원대 내려오면 무조건 사고 23만원대 건 팔자.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20에서 24 사이에서 스윙 정도만 하고 현재 비중 유지. 하지만 손절 라인은 한 18만원대 18만 1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만약 깨지면 손절 라인 잡고 간다 정도가 저의 생각이었고요. 자동차 쪽 현대차 모비스는 축소할 거고 기한 유지할 거다. 큰 틀은 동일합니다. 이쪽에는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메인 포트였고요. SK이노베이션 그 당시 걱정할 게 없다. 현재 좀 더 떨어졌지만 이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솔브레인 삼성전기 이거는 추매할 거고, 삼성전기는 반절 정리했었고 나머지 거 다 매도할 거다. 그리고 영상에 올리진 않지만 네이버 가장 오래된 투자였지만 비중 축소했다. 현금 확보차. 그때 아마 30만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년에 가장 잘한 거였죠. 나름 꽤 큰 금액이었고 이건 정말 자화자찬하자면 이건 잘한 것 같고요. JYPSM 사자, 그리고 대한해운 페노션 스윙한다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마무리를 했는데 9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하면 SK주 동일합니다. 그냥 배당 중과 걱정 없습니다. 기존 거 유지할 거고요. 스윙 매매하고 있고 최근에 20만원대 내려왔을 때 또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진 않았는데 24만원 되면 또 그 스윙한 것만 스윙으로 팔 겁니다. 자동차 비중 점차 축소할 거고요. 기아만 유지할 겁니다.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만 일단 SK만큼 얘는 저한테 편안하진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기존 유지합니다. 근데 17만원 깨지면 수익용으로 매수할 거고요. 이것도 역시 20만원에 정리할 겁니다. 솔브레인 기존 추미한 거 20만원대 했던 거 24만원대 역시 정리했고요. 기존 것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마 최저점은 더 깰 것 같긴 하지만 솔브레인도 일단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전부 다 정리했고요. 이건 정말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잘라야죠. 이것도 꽤 오래 투자했던 건데 이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이버 가지고 있는 건 들고 갈 거고요. 한 50% 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했을 때 한 25만원 내려오면 좀 사야지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더 사진 않았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들고 갈 거고 길게 갈 겁니다. 이건 한 5년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JYPSM 이번 주에 다 매도했고요. 아마 조금 더 내려오면 재매수 할 거고 치고 팍 올라가면 제 거 아닌 거죠. 그중에 JYP를 더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요거는 엔터주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페노션 사실 이때 산 거는 전부 다 팔았고요. 그리고 다시 샀는데 물렸습니다. 일단 현재 제 포트는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이 외에 그때 덴티움도 있다. 근데 덴티움 같은 거 다 팔았고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손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꽤 포트를 조정을 했습니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아는 종목들,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압축했고요. 당분간은 현금 비중 꽤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럼 SK지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걱정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점점 상태는 좋아지고 있고요. 이 기업만 봤을 때는 주가만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시장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난 배당주를 투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나름 꽤 짭짤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한 것도 꽤 컸고 배당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주 뻘짓만 아니라면 계속 저는 갈 거고요. 이런 식의 제가 꽤 큰 비중을 넣을 수 있는 종목을 잡았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실적, 매출, 영업이익 다 봤는데 이건 사실 지주회사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노베이션, 텔레콤 이런 상장사들 더블로 끌어온 거니까 물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면 얘네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얘네가 잘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이 상장사들이 먼저 올라가지 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뭐 몇 번이나 했듯이 뭐 지주사는 나부로 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 지분이 얼마에서 이 나부를 계산하면 뭐 이노베이션 6조 정도 가치가 되고요. 등등등 다 더하면 한 40조 더해서 한 36조 됩니다. 근데 현재 17조니까 할인율을 한 53% 맞고 있네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30%만 내려도 한 현재 주가는 시총은 17조에서 한 20%만 올라가도 한 25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30만원 중반대, 지금 20만원 초반인데 22만 5천원 정도 되는데 한 30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모든 리포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포트가.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포인트는 이겁니다. SK팜테코, 에코플랜트, 실트로 머티리얼즈, 그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쪽이 성장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하고 투자형 회사 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뭐 배당금을 뭐 2천억, 17년에 2천억에서 2020년 3,700억, 이번 년에 6천억까지 올라가고 뭐 자사주도 2천억 매입한다. 그리고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얘네들이 확실하게 성장을 해서 성장은 상장이 메인인 겁니다. 특히 비상장 자회사.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암만 올라간다고 해도 텔레콤이 암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얘가 성장하기 때문에 SK 지주가 바로 반영시키지는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팜테코, 에코플랜트, 실트 머티리얼즈, 뭐 ENS도 있고 이런 게 확실하게 성장을 해서 거기에 시총을 쫙 끌어올리면서 상장을 시켜야 아마 SK 지주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짧게만 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상장 자회사는 그냥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배당만 유지시켜주면 되고요. 비상장 자회사는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SK텔레콤, 이노베이션, 뭐 ENS, 뭐 스퀘어 쪽에서 배당으로 버텨주고 꾸준하게 그 배당을 기반으로 투자를 할 거고 SK팜테코, 에코플랜트, 실트로 머티리얼즈의 폭발적인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다 스퀘어 같은 거 합병하면서 하이닉스를 자회사를 끌어오는 거 정도, 그리고 플러스 청 안되면 한 24% 정도 자사주를 들고 있는데 대충 4조 정도 됩니다. 그거 태워서 자사주 소각이 필요하다. 최근에 2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 100억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1,500원 중간 배당도 했고 뭐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팜테코 같은 경우에는 뭐 25년에 매출 한 20억 달러 정도를 할 거고, 그리고 뭐 바이오 제조 관련해서 뭐 바이든이 뭐 미국으로 다 와라 이니셔티브 얘기하고 있고, 그럼 엠팩이나 CBM이 올라갈 거고, 뭐 세종시에 M3가 준공되고 있다. 그럼 SK 바이오텍의 뭐 캐파가 40% 증가된다. 그리고 뭐 에코플랜트는 한 대충 한 유상증자 기준으로 보니까 4주 정도 현재 평가를 받고 있다. 등등 되게 많거든요. 하나하나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하지만 큰 틀로 얘네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즉 비상장 자회사가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얘네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즉 상장 자회사는 버텨주고요. 얘네가 성장하고 있다면 SK는 그냥 냅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한타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게 8월 달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 따왔는데, 일단 매출은 비상장 자회사 실적입니다. 작년 EQ랑 이번 년 EQ랑 비교해보면 4조에서 5조로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2,500에서 7,600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 작년 상반기에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대충 1.7조, 작년에 한 0.7조였는데 한 1조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SK 머티리얼즈, 뭐 가스 공장 매각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매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YOY로 영업이익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EN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간 건 좀 특히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단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얘의 트리거는 팜테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팜테코가 먼저 빵 터져줘야 나머지 게 올라가면서 뭐 SK가 말한 뭐 140만원, 시총 200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SK는 분명히 올릴 생각은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근데 뭐 작년에 머티리얼즈 합병까지 했는데 현재 시총 17조인 건 조금 슬프긴 하죠. 아무튼 결론입니다. 방향은 명확하고요. 숫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은 물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 배당도 주고
하방 탄탄한 거고 자사주도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SK 지주는 저는 걱정 안 하고 한 1, 2년 더 보자. 한 2025년까지 한번 봐보자 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요. 꽤 많은 비중,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태운 게 이 기업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짧게만 했는데 SK 지주는 이 정도만 할 거고요. 사실 뭐 이 안에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뭐 PPT가 한 2, 30장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뒤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별로 의미 없어 보여서 그냥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하면 SK 이노베이션, 이거 몇 분들이 물어보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K 온 상장 전에는 분명 기회는 올 거다. 배터리만 성장하면 된다는 거고요. 얘는 뭐 정유가 올라가든 내리든 정유행에 거들 뿐인 거고요. 미국 캐파가 계획대로 확대될 거고, 확대돼야 되고, 헝가리 빨리 안정화시키고, 흑자 전환시키고, 그리고 상장 이슈, 뭐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상장을 한다, 언제 할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만 잘 보면 뭐 기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올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스윙 정도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되게 웃겼죠. 그러니까 정유값이 오르면 배터리 때문에 떨어지고요. 정유값이 떨어지면 정유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더러운 주식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작년 대비 뭐 작년에 46조인데 76조로 올라갔고 이번에 영업이익 2조에서 6조까지,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인 거고요. 보통은 한 5, 60조에다가 영업이익 2조 정도, 내년 예상 정도가 무난한 겁니다. 얘의 결론은 배터리가 빨리 흑자 전환하면서 캐파 확 늘리고 안정적으로 되고 상장 이슈만 정리된다면 아마 한 번 정도 꽤 큰 상승 한번 하고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 SK가 뭐 자기 수주잔고는 1000기가와트고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1000기가와트면 1500만 대 정도 확보한 겁니다. 대충 뭐 차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하고 있고, 캐파도 지금은 한 4, 50기가와트인데 2025년 되면 한 300기가와트로 확 늘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계속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2차전지 쪽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SK는 워낙 SK이노베이션 싸니까 들어간 거지 한번 크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가 진짜 부족해질까, 그러니까 얘가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가려면 진짜 전기차 배터리가 쇼티지가 나갔고 가격이 이상되고, 그러니까 작년 파운드리나 반도체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뭐 최근에 뉴스 이런 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기차 수요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GM은 뭐 이거 안 되고 테슬라도 안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요거 그 리포트 하나 따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전체적인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생산 능력이 캐파가 한 1000기가와트입니다. 연간. 이렇게 되면 뭐 한 50기가와트면 80만 대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1000기가와트면 1600만 대 정도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차마다 다르니까 그냥 1기가와트나 만 대에서 1000기가와트면 1000만 대라고 생각을 하면 2025년에 4000만 대 수준의 캐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4000만 대면 연간 차량 판매는 8000만 대에서 9000만 대 정도 순인 거고요. 한 50%가 전기차여야 되는 건데 그 정도 계획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이 중에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밖으로 못 빠져나온다면 중국 내는 박 터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외에는 한국, 일본 안 보이죠. 그 외에는 물론 뭐 유럽에 뭐 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회는 확실하게 줄 거라고 전 보고 있지만, 얘 장기로 갔다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뭐 나중에 한번 이노베이션 한번 정리할 건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스윙 정도로 움직인다. 지금 워낙 싸니까. 얘도 시총이 한 16조 정도 되는데, 얘는 16조 정도 되는 데다가 걔 너무 싸다고 보기에는 또 지주사가 또 껴있습니다. 중간 지주죠. 더군다나 정유 플러스 배터리 같이 엮여 있고 거기 지주가 엮여 있고, 그러니까 SOE는 한 10조 정도 되는데 얘가 16조. 그럼 엄청 싸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개 한 개 다 뜯어보면 이노베이션은 정말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하면 21만 원, 뭐 많이 주면 36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뭐 보고서들도 막 중고난방인 거고요. 그러니까 SK 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만 원대 중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얘는 하방은 단단하고 상방은 열려 있는데 얘는 상방이 저는 닫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방도 뭐 닫혀 있긴 하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정리할 건데 얘는 좀 많이 복잡해서 계산도 복잡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6조, 시총 16조는 정말 싸다. 그래서 한번 튀어나갈 일이 올 거고, 특히 이 미국 공장 2025년이죠. 23년, 24년 이때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더나 미국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전기차가 한 20% 정도 돼 있고요. 침투율이. 그리고 매월 한 40만 대 팔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6%잖아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얘가 아마 같이 끼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SK이노베이션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프라이스 가격 PQC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다 올라가다가 지금 뭐 코스트는 떨어지고 있고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수량은 확 늘어나고 있다. 배터리셀 괜찮다. 그래서 요즘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장기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양극재도 미스니지 올라갔지만 어느 순간 한번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게 작년에 제가 말했던 거죠. 결론이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숫자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알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소프트 경쟁력 보여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숫자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현재로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은 오케이. 숫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진짜 손해 없었고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지금 계속 어렵고요. 그 성장이 둔화되면 고민하자. 아직 팔 때는 아니다. 물려도 이런 기업에 물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하고 투자를 했고요. 계속 물려 있는 거죠. 뭐 크게 물리진 않았지만 뭐 이 상황에서 꽤 선방은 하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이건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 숫자는 예상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아직도 애매해요. 제 기준엔. 현대차, 기아는 매출, 이익 모두 좋고 모비스는 꾸준하게 안 좋네요. 그러니까 뭐 메리츠 김준성 연구원이 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뿌리는 건데 데일리죠. 데일리 자동차. 현대자동차 22년, 23년 오피 컨센서스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23년, 22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간 한 9조 정도 계속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7월 달에 팍 올라갔죠.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기아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기아차는 탑픽입니다. 모비스는 꾸준하게 계속 시간이 질수록 안 좋습니다. 어느 순간 바텀 찍고 올라가면 그때 아마 모비스는 한번 확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기별 3Q, 4Q 이것도 역시 현대기아는 계속 좋고 모비스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나쁘지 않은데 다 좋다고 보이는데 뭔가 SK지수처럼 편안하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얘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진 않았고요. 원래 처음에 SK나 그리고 자동차 3사를 비중을 반반 정도로 했는데 이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SK 비중이 좀 올라가서 계속 스윙 정도로 해서 털어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거는 제가 아까 말한 SK 이노베이션이랑 또 얘기가 돼서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카카오랑 현재가 자율주행 진짜 한번 해본다. 그래서 이번 년에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건 계속 쫓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좀 더 실어야죠. 그때 가서. 그래서 뭐 일단 오늘 SK 지주 짧게 얘기해놓고 나머지 거 어느 분께서 물어보신 것들 조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뭐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하반기에 제가 어떤 기업에 좀 투자하고 있나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 영상 올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제 좀 몸도 괜찮아지고 일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 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주에 한 개 정도는 꼬박꼬박 올리는 거. 특히 포트를 좀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는 무조건 압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물론 확 떨어졌을 때는 분산 투자해야지 라는 이론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수록 확실하게 압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SK 지수 같은 건 그냥 냅두고요.
이건 제가 사실 눈 감고도 이제 쭉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태우거나,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태웠기 때문에 더 태울 수는 없고요. 제 비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SK주 들어가 있거든요. 한 종에 더 들어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종목들 몇몇 개 압축해서 좀 더 들어가고 현금 확보되면서 좀 스윙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